예산안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네, 예산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산안 또 불발, 네. 셧다운 가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셧다운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셧다운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만 일단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과되고 있어요. 네, 지나고 있어요. 2일이 넘어가서 이게 입법부가 법을 만든 데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서 법정 처리 시한을 한참 넘겼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 민의의 용광로인 국회는 당연히 이제 합의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9일에 정기국회 마감일이었어요. 8일 9일. 근데 9일에도 놓쳐버렸어요. 놓쳤죠. 그런 다음에 엿새가 또 지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나름 중재안을 마련해서 어제를 시한으로 다시 잡았던 거죠. 네, 국회의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자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렇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합의안을 먼저 내겠다 해서 두 번 합의안 냈어요. 첫 번째 합의안은 지금 법인세가 가장 이제 뜨거운 쟁점인데, 그렇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 주장인 그렇죠. 건데, 이제 딱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다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이거는 초부자 감세 아니냐.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다. 주요 대기업들 혜택을 보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초부자 감세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야 그러면은 22로 내리는데 유예 기간을 좀 두자라고 했더니 다 까였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낸 중재안이 내리긴 내리는데 22% 내리지 말고 24%로 내리자. 1만 내리자. 1%포인트만 내리자.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했다라는 명분도 좀 주면서 그렇죠. 민주당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22%로 내려갈 거 24%까지 우리가 막았다라고 초부자 감세를 우리가 어떻게든 저지했다라는 서로 명분 나눠 갖고 그게 타협이죠, 사실. 합의하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 중재안을 낸 지 5시간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케이 우리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의 좀 상황이 좀 늦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제 무슨 뭐 국정과제 설명회인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늦는데 결국은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게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거 내려봤자 그 정도로는 의미 없다. 법인세 구간이죠. 네. 지금 원래는 기업들이 돈 버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율이 다른데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억 원 넘게 버는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들은 25%를 이제 맞는 거죠.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겁니다. 야 법인세율이 25%다. 그러면은 이제 100억 벌면은 25%면 25억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세금이.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3천억 원 이상의 최고 세율이 25%라는 거는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 25%를 때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꼭대기층. 꼭대기층이라고 보면 층별로 다른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세액을 합친 게 전체 세금이 되는데 요거를 좀 낮춰주자. 요걸 좀 낮춰주자는 얘기고 그 22%로 그냥 쭉 가자라는 거고 아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제도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층별로 매기는 세금을 그러면은 전체 영업이익에서 낸 세금 비율은 뭐냐. 복잡하니까 이걸 바로 실효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내는 돈이 실제 얼마냐. 내는 돈. 그래서 실효세율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실효세율 우리가 따져봤거든. 25% 막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 내는 돈 비율은 17%밖에 안 돼. 그렇죠. 라고 민주당이 받아치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17%라고 야 한번 따져볼까? 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왜 계산 안 해? 그런 거 따지면 실제 부담률은 21%다. 그래서 대만은 실효세율이 17%인데 20%인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주요국들하고 이제 법인세 비교도 나오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기업의 규제 완화나 감세 쪽 주장을 했었고. 경제학계의 오랜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그쵸. 과연 이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은 이 기업으로 투자가 되느냐? 이거는 그냥 오랜 논쟁거리인데 실제는 뭐 팽팽합니다.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세금 인하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게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다시 받아치는 건 뭐냐면 야, 그 외국 투자자들이 세금만 보고 투자하니? 그렇죠. 막 세금하고 다른 제도하고 다 하는데 왜 세금만 깎아준다 더 올 것 같아? 아니다. 또 이렇게 좀 받아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쟁점들이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 예산에서. 이제 타협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표 예산이랑 대통령실 이전 공공 분양주택 게다가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계에서 깎고 싶어하는 예산이면 경찰국 그쵸. 예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 이제 지역화폐 예산은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또 굉장히 진행되면서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야의 어떤 관계가 당연히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걸 기점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이 많이 낮을 때는 어떻게든 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좀 여론을 살필 어떤 개연성이 생기지만은 사실 야 이거 우리가 우리 색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도 철회했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효능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여권에서는 좀 발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협상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그거 자기의 관련해서 주관을 좀 더 주장하는 김진태 국회의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이제 700조 가까이 되거든요. 693조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뭐 한 4, 5조에서 뭐 수십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4, 5억에서 한 수십억 정도. 아니 그러면 700조 예산 지금 통과시켜야지 나라 살림 하는데 그렇죠. 아니 정쟁을 하면서 5억에서 몇억 되는 예산 가지고 이 통과가 못하게 말이 되냐. 서로 양보해서 통과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된 예산은 사실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전체 예산이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꼴랑 막 100억 요 정도 가지고 지금 700조가 멈춰버리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정치적 쟁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 항목이 주는 정치적 상징성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서 국회의장의 중재가 조금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래도 만약에 연내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굉장히 망신이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얘기고 국민의힘은 그거는 야당만의 예산을 통과시키니 말이 되냐 협치에 맞지 않는다 싸우면서 또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